수 있는 구글의 클래스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 교실 내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실 밖, 즉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룸, 온라인 클래스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 보조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학교나 학교 외에도 회사나 아니면 뭐 팀 프로젝트 아니면 외부의 어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e-러닝 플랫폼으로 다양한 수업을 위한 미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면 선생님은 부가적인 업무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학생 지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로 차별화된 교육 진도와 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본질인 학생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으로 학생의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선생님도 보다 보람있는 학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학생마다 진도나 이해도에 따라 과제를 부여하고 장소와 시간이 상관없이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풍부한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의 공간과 방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학습할 내용을 전달하고 과제를 정리하고 과제에 점수를 부여하고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고 학생이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교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강력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필요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 이외의 모임에서도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면 교사는 수업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에 관련한 학생들의 과제를 종이 형태로 받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채점하고 다시 점수를 등록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채점 이후에는 다시 과제를 돌려주고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나 수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 이전, 이후에 많은 시간을 수업 준비나 과제 관리에 업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맡은 반이 한 개라면 괜찮지만 동일한 과목을 여러 학급에서 진행한다면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교사와 함께 수업 교체를 작성하거나 협동 수업을 진행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면 수작업에 의한 작업 및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빠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많은 자료 찾는 데에도 강력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친구들하고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학교에 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면 학습 동기도 높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겠죠. 클래스룸은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의 클래스룸 사용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나 퀴즈를 보조적으로 출제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채점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기록합니다. 이후 수업을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도 이와 유사하죠.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개설 단계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업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설된 수업에 학생과 교사를 초대합니다. 직접 초대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개설된 클래스룸의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학생들이 개설된 클래스룸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룸이 개설되고 학생이 등록하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에 대해서 공지할 수 있고 개별 학생과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드라이브에 등록한 후 전달할 수도 있고 직접 첨부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수업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큐레이션 방식으로 좋은 유튜브 영상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등록되면 학생에게는 이메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학생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 또는 퀴즈, 질문 답변하기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사 사무실리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않고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도 질문한 학생에게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제출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코멘트를 달아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했으면 채점하기 전에 다시 돌려주고 재작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취합되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종료되면 수업을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채점 기준을 위한 루브릭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확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별도의 도움말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며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수업 관리 및 스트림, 수업 사용자 메뉴가 위치하고 왼쪽에는 과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화면의 가장 넓은 부분에는 수업이 스트림 방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근의 내용을 가장 위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능들은 다른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클래스룸의 수업 프로세스는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공지 및 자료, 과제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은 교사의 진도에 따라서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사는 수업을 개설할 때 별도의 클래스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보조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gmail.com으로 끝나는 개인 계정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구글에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학교 계정에서 사용하세요. 혹시 수업 개설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그룹스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G수이트 관리자에게 선생님 그룹스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처음에 사용하는 선생님은 화면도 낯설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사용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용하기 전에 모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 선생님 역할을 하는 교사만 익숙해지면 클래스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룸에 수업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업을 설명해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만들어진 수업에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수업에 학생과 교사를 초대합니다. 초대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룹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겠죠. 진행 내용의 화면을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는 공지사항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과제를 등록하고 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과제 관리를 통하여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관리합니다. 또한 학생이 질문하면 교사가 답변하면서 진행합니다. 과제 관리 및 채점하기에서는 학생들은 마감 과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룸에서도 일정을 제공하지만 캘린더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캘린더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린더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클래스룸으로 이동해서 해당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채점도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코멘트와 함께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점수 취합하는 것도 교사가 쉽게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작업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학기가 종료되면 클래스룸 관리를 통하여 보관합니다. 보관 처리를 하면 많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불러서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좋습니다. 학교 이외에도 스터디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사용하면 관리도 좋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교사가 클래스룸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학생을 초대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함께 진행할 교사를 초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업 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과제의 제출 여부를 관리합니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 커멘트를 작성하고 채점을 하여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고 제출 안 한 학생을 관리합니다. 수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체 성적을 취합해서 관리합니다. 학기가 종료되면 수업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classroom.google.com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바둑판 메뉴에서 클래스룸을 선택합니다. 최초 접속 시에는 교사는 클래스룸 접속 시 교사 역할을 선택합니다. 수업을 만들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교사에게는 수업 만들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수업 만들기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 G 스위트 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하세요. 수업 만들기 메뉴를 클릭해서 수업을 만듭니다. 수업 만들기 화면이 나타나면 수업 이름, 제목, 강의실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수업 코드를 학생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초대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사용자 메뉴에서 학생 분류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초대합니다. 함께 진행할 교사도 추가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해서 수업에 맞는 화면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화면으로 수정해 보세요. 수업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교사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메뉴에서 추가로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학생별로 과제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메뉴에서는 새로운 공지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일정이 중요하면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올린 게시물에 답변합니다. 공지사항을 올릴 때는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할 수 있고 첨부 파일을 함께 올리거나 드라이브, 동영상, 링크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는 구글 문서를 만들고 해당 문서를 드라이브에서 등록하면 수정도 간편하고 권한으로 문서도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화면 좌측에서는 기한이 다가오는 과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캘린더에 과제 기일이 표시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잊어버리고 또는 날짜를 혼동해서 늦게 제출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적 메뉴에서는 학생들의 제출한 성적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수업에 대한 점수 관리도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기가 종료되어 수업에 새로운 과제나 공지가 필요 없다면 수업별로 보관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수업을 진행해야 해서 등록한 수업 자료를 재사용할 때에는 수업을 복사하면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은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수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한글 문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구글 문서로 만든 자료를 전달하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계속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구글 클래스룸 업데이트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필요한 도움말이나 사용 방법은 구글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일반 학생들의 클래스룸 화면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룸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외에도 동호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스터디에서 함께 스터디 플랫폼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밴드보다 쉽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수업 코드를 직접 등록하거나 교사가 직접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등록하면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옵니다. 그때 확인을 하면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면 첫 번째로 스트림 메뉴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스트림에는 선생님의 공지사항이나 과제 등이 나타나고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의 게시글도 볼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야기 못한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서로 답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수업 메뉴에서는 과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를 누르면 과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과제를 등록하면 학생의 캘린더에도 과제 일정이 등록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빠짐없이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에는 기존에 작성한 문서를 선택하거나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를 생성하여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해당 문서가 교사에게 전달됩니다. 이때에는 내가 작성한 문서는 수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 교사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학생이 제출하고 수정한다면 부정행위겠죠. 이렇게 제출한 과제는 교사가 채점 후에 학생에게 돌려주고 교사의 의견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도 교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제뿐만 아니고 퀴즈나 설문, 질문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나 이동 중에도 과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과제에 해당되는 유튜브도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하세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수나 교사가 강의하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재미있으며 도움이 되는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로 된 영상과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많습니다. 이제는 공부나 수업은 꼭 학교 교실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학교나 집, 버스에서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토의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구글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세요. 클래스룸의 게시판을 사용하면 다른 학생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콘텐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협업의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내준 숙제가 오늘까지인데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제출하러 오겠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과제 열심히 작성해서 가져왔어요. 과제를 제출합니다. 지난주부터 작성한 과제를 이제 완성했네. 선생님이 좋아하실까?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학생은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스위트에서는 문서 소유권이 교사로 변경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소유권이 교사에게 있으면 학생은 보기 권한만 있고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즉, 과제를 제출한 다음에 학생이 과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교사가 채점을 모두 한 다음에는 다시 학생한테 돌려주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소유권이 학생으로 변경됩니다. 돌려줬으면 해당 과제의 소유권을 학생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룸에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고 구글 드라이브나 캘린더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크롬북 같은 것이 있으면 크롬북으로 한번 수업을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